이자거 선생이 돌아오셨습니다. 한신은 급히 이자거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다녀온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이자거가 그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하니 한신이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이튿날 항우는 스스로 2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나라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30만의 군사를 6장수가 나누어 뒤따르게 했으니 항우의 50만 군사가 진격한 것이다. 한나라 진영에서는 유방이 좌우 장수를 거느리고 나왔다. 유방을 보자 항우는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고 한나라 진영에서는 공의와 진야가 마주 달려나갔다. 양진영은 일진일퇴의 접전을 펼쳤다. 사람의 모습을 가릴 만큼 일어나던 먼지가 사라질 즈음 한 사람이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다. 한나라 장수 진야였다. 한나라 장수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또 다른 한나라 장수들이 말을 달려나왔다. 그러나 항우는 자신에게 달려나오는 장수들을 무시하고 맞은편 언덕 위에 있는 유방에게로 달려갔다. 항우와 유방 사이를 한나라 장수들이 나타나 가로막았지만 항우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리 되자 한나라 군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뒤를 쫓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그의 부하 계포가 와서 항우를 말렸다. 앞에 한신과의 두 차례 싸움에서 전부 유인책에 걸려 패한 항우 역시 계포의 의견을 받아들여 말고삐를 늦추고 발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항우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바로 이자거였다. 이자거는 말을 타고 나타나서 큰 소리로 웃으며 항우를 조롱하고 달아났다. 항우는 화가 치밀어 한신의 유인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불이 나게 이자거를 쫓아갔다. 항우는 쏜살같이 달아나고 있는 이자거를 추격해 10리 이상 달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자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한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쉴 새 없이 10리 이상 달려온 초나라 군사들은 갑자기 숨어있다 튀어나오는 한나라 군사들에게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항우가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퇴각하려 했으나 이미 한신의 대부대가 초나라 군사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항우와 그를 호위하던 장수들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때 마침 주란이 본진에서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들에 쫓기어 흩어졌다. 항우는 겨우 패잔병을 모아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간신히 본진으로 돌아왔다. 본진으로 돌아온 항우는 우이에게 팽성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우자기가 이미 팽성이 한신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풍문이 들린다고 알렸다. 차라리 지금 7만의 군사라도 남았으니 다른 지방으로 도피해서 여러 지방의 장정을 다시 모아 형세를 회복하자고 했다. 그러나 항우는 팽성이 함락되었을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항우는 팽성으로 돌아가 일족을 동반해서 산동으로 가서 세력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항우는 여러 장수를 불러 퇴각 준비를 시켰다. 초나라 군사는 이리에서 그날 밤 동쪽 큰 길로에서 퇴각했다. 밤새도록 행군하여 소연 땅에 다다랐다. 이곳에서 팽성까지는 50리밖에 안 되는 거리였다. 이제 다 왔다 싶어 한숨 돌리려고 할 때 사방에서 철포 소리가 들려 항우는 깜짝 놀라 사방을 살펴보았다. 남쪽으로 내다보이는 길에 한나라 깃발을 날리면서 개미떼같이 군사가 행군해오고 있었다. 멀리 동쪽에 보이는 산 위에는 수없이 많은 한나라 기가 꽂혀 있었다. 전면에서는 한나라 군사들이 길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추격병들이 쫓아왔다. 당장 항우를 호위할 군사는 8천에 불과했다. 옆에 장수들이 강동으로 가자고 했지만 항우의 천성이 성질급하고 고집불통이었다. 항우는 장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봉에 서서 팽성을 향해 돌진했다. 항우가 팽성까지 불과 10리밖에 남지 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척후병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이미 팽성이 한나라 군사들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것이었다. 항우는 할 수 없이 강동으로 가기로 하고 길을 뚫었다. 한창 달리고 있는데 구리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깃발이 움직였다. 그러니 사방팔방에서 한나라 군사들이 한꺼번에 뛰어나왔다. 한나라 장수들이 일제히 항우에게 달려들었다. 항우는 성난 호랑이처럼 밀려오는 한나라 장수들을 상대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그러나 한나라 장수들은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다치고 대다수는 도망갔다. 한나라 진영에서 더 이상 덤벼드는 장수가 없었다. 이날 하루 동안 항우가 상대한 한나라 장수가 60명이나 되었다. 날이 저물어 양진영은 진을 치고 휴식에 들어갔다. 초나라 장수들은 항우의 신기에 가까운 무력을 눈앞에서 지켜봤기에 감탄을 연발했다.
항우는 만족한 듯 말에서 내려 장막을 치게 한 후 우이가 있는 장막 속으로 들어갔다. 한신이 이튿날 군사 대신 전차로 항우의 진영을 포위했다. 그렇게 두 진영이 대치할 시간이 어느덧 사흘이 지났다. 항백과 계포가 항우의 장막으로 찾아와서 군량미와 말을 먹일 마량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항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8천 군사로 포위망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었다. 항우는 내일 선봉에 설 것이니 군사들을 내일 아침 일찍 퇴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지시했다. 퇴각 지시가 있었던 후 몇 군데에 흩어져 있는 각 부대의 진영에서는 사졸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모여 앉아 피차 신세 한탄을 했다. 그들이 신세 타령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 퉁소 소리가 한 곡조 길게 바람결을 타고 들려왔다. 높고 맑은 그 곡조 소리는 사람의 창자를 끊는 듯했다. 초나라 군사들은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퉁소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도 처량하게 흘러왔다. 노랫소리는 매우 슬펐다. 달빛은 밝고 바람은 쌀쌀한데 슬픈 노랫소리와 퉁소 소리를 들은 초나라 군사들은 장수건 사졸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저절로 솟아나오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